예, 증시전략센터 2부로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전문가와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먼저 비숍님께서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숍님께서 3가지 종목을 들고 계셨었죠. 화면 통해서 보시죠. 먼저 들고 계신 종목들의 비중이 셀트리온과 LG디스플레이에 30%씩 있으시고요. 삼성공조 비중 가장 많으시네요. 40% 들고 계십니다. 종목별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LG디스플레이부터 볼게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36,250원 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 42,000원 제시하셨고 손절가는 34,0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8월 5일에 매수를 하셨었고요. 매수가 24,000원 주셨습니다. 손절가를 19,800원으로 조금 짧게 잡아주셨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일단 손절가가 나왔기 때문에 손절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중이 30% 정도 있으셨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공조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230원. 삼성공조는 7월 20일에 매수를 하셨었죠. 수익은 4% 이상 넘어가고 있고요. 목표가를 9,000원 말씀하셨는데 오늘장 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숍님, 네. 3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0% 비중을 갖고 계셨는데 일단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손절가 정확히 지키는 시스템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셀트리온 다시 사도 될까요?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지금 사려고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물론 손절가를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셀트리온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악재로 빠졌다거나 빠질 만한 흐름이 나왔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자사주 소각 뉴스도 있고요. 최근 분위기가 또 항상 문제인데 녹십자가 1번으로 움직이면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LG생명과학이 움직입니다만은 녹십자, LG생명과학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순위로 넘어갑니다. 신용플루가 인도에서 또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바이오 쪽이 시장의 대안주로서 채택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류에도 맞고 패턴도 좋고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뉴스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장 자체가 지금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흐름 자체가 우리가 거래량이 희박한 종목을 건들 때 과매도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아 올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시장 전반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셀트리온도 그런 케이스에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손절 가격을 좀 의도적으로 좀 짧게 잡아놓은 이유는요. 쉽게 말해서 이제 손절 부분이 오면 다시 매수라는 과정을 좀 거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계획대로 오늘 다시 매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제가 이제 손절 가격 19,800원 지정해 놨는데요. 지금 19,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하고요. 이번에 손절 가격은 원래 이 차트를 약간 보시면 이 동사의 기준선이라는 게 19,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19,800원에 잡아놓은 건데요. 19,000원이란 가격대가 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적절한 기준선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19,000원 손절 가격을 지정을 하겠고요. 목표가액은 22,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가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24,000원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니까요. 예. 네, 조금 짧게 잡은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올라오게 되면은 22,000원이 정고점입니다. 그 부분도 넘고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아이고, 시장이 하도 기력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놨습니다. 좀. 예. 자, 이렇게 해서 비숍님의 포트폴리오에는 여전히 3종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을 오늘장 다시 매수를 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19,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5% 정도 어제보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격대, 좋은 가격대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함께 하고픈 분들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이외 시간에도 전문가들이 제시해 주셨던 그 손절가가 나왔을 때 저희는 자동적으로 손절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잘 메모해 두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 상담들 하나하나 모두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먼저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8813님의 종목입니다. 코에리 홀딩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2,900원에 10%를 갖고 계신데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비중은 많지 않으시고요. 네, 종목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원금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회사라고 한다면 지금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부품주가 되겠고요.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선방을 해서 좋은 실적이 나온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인데 아이폰 4의 뭐 최대 수혜주라 이렇게 좀 분석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류에는 맞고요. 회사 자체의 내용도 좋은데 그런데 왜 밀리냐라고 한다면 최근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요. 어떤 흔히 말해서 이제 종목을 움직이는 게 구동 축이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 큰 덩어리의 세력이나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휴가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휴가철 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하락, 그러니까 하락도 하락 같지 않은 하락이 나오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최근 장세이거든요. 우리 코에리 홀딩스를 보시면 최근 장세가 아마 그렇게 겪으셨을 거고요. 패턴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하락 같지도 않은 하락을 보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121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이 지금 2,450원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2,385원이니까 2,450원을 넘어서서요. 121선 위쪽으로 상황을 바꾸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타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서 한 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 어떤 시기적인 압박이 있는 것뿐이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코에리 홀딩스 봤고요. 다음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오늘 장에서 3% 이상이나 가까이나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오09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15,280원에 30%를 사셨는데요. 목표가를 알고 싶고 또 손절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17,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이 꽤 많이 나셨어요. 네네. 예. 최근 뭐 잘 잡으셨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바이오 쪽이 움직입니다. 이 분위기 자체는요. 아까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녹십자란 부분이 15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가장 두꺼운 그 라인을 통과하면서 동아제약, LG생명과학 또 조금 전에 뭐 거론했던 셀트리온 등등을 불러일으키면서요. 조그만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시장의 무기력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인들 자체가요. 각계전투식으로 대형주, 개별주 가릴 것 없이 개별 종목도 보통 좀 힘이 있으면 테마를 만드는데 지금 테마도 없습니다. 그냥 나뉘어지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제약 바이오가 대안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 배경을 잡고요. 그 직접적인 뉴스 같은 것은 뭐 가깝게는 신종 플로라든가 제대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뉴스가 되는데 그거의 근본 이유는 아닐 겁니다. 대안주로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넥신 차트를 좀 보시면요. 오랫동안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드디어는 17,000원대의 이전 고점에 만들어놓은 플랫폼을 오늘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다 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1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만 마음을 턱 놓고 계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16,3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6,300원을 흔들다가 혹시 깨게 되면 수익 실현을 바로 해주시지 않으면 수익 났던 부분을 다 까먹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16,300원에서 상당한 17,500원 사이 구간에 어떤 플랫폼 구간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17,500원을 돌파를 하게 됐을 경우에 목표가액은 2만 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2만 원이란 가격은 유동적이가 되겠습니다. 더 위쪽으로요. 더 올라갈 수 있는 패턴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장세에서 17,500원 돌파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300원 꼭 기억하셔서요.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재미있는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장동건, 고소영, 연예인 스타 커플 부부죠. 제 2세를 위해서, 조만간 태어날 2세를 위해서 제대열 보관을 의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대열 관련주가 오늘 또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차바이오엔이 급등하고 있던데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그렇죠. 흐름에서 같이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대로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뭐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고개가 이렇게 갸웃거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표면이고 내부 내용은 대안주로 채택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쇼님은 결혼하셨잖아요. 제대혈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많이 알고 계세요? 관심 없습니다, 전혀. 예, 제가 결혼은 아직 하진 않았지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혈 보관이 뭔지를 좀 알아봤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신생아 탯줄 속에 있는 혈액인 제대혈을 분리 검사한 이후에 냉동 보관을 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향후에 자녀가 백혈병이나 뇌성마비 등 난치성 질환에 걸렸을 때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연예 스타 부부들이 제대혈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일반인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숍님, 녹십자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14만 원에 30% 사셨다고요. 오늘장 2.6%나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녹십자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녹십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녹십자 전문이라고 아예 별명이 붙여줄 정도인데요. 예. 16만 원 정도 되면 일단 파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 패턴은 오랫동안 이제 해왔던 종목이라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패턴에서는 신종플루라든가 그런 얘기를 통해서 15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만은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가 굉장히 두꺼운 저항선이 됩니다. 매물이 많습니다. 이전에 그 개인들 물려있던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하고요. 예전엔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하향을 이유 없이 하향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미 매집이 됐다, 수급이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상승은 계속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지나면은 이제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할 때 우리나라 독감 백신에 대해서 5년간 전속 납품권을 따냈습니다. 녹십자가. 그럼 이제 독감 백신 납품 소식이 또 나오겠죠. WHO의 또 독감 백신 수출 소식이 또 나올 것이고요. 또 신종플루 얘기가 지금 보너스로 인도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동사의 실적을 파악할 때 주가는 한 25만 원까지는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16만 원에서 끊어주셨다가 15만 원 전에서 다시 사시는 흐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1737님께서 태광 ENC를 샀는데요. 밤새 관리 종목으로 변경이 된 후에 오늘 하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3부 시간에 상담해 드릴 때 먼저 이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